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 서적은 새로운 것을 읽고 문학 서적은 오래된 것을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 책의 특징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이 가진 중요성이나 장점 너무나 다 잘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과 관련된 캠페인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좋은 책들이 다 모여 있는 곳 바로 도서관입니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는요. 도서관을 운영하고 더욱 빛나게 하는 직업이죠. 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말을 했던 보물섬이라는 주제 중에 보면 보물섬을 약탈한 해적선보다 더 마른 보물은 책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도서관이라는 보물섬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자신의 일을 통해서 행복을 엮어가는 한 권의 책 속에 키워드처럼 오늘 빅데이터 키워드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직업 정보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서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알아볼 텐데 그 전에요.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최근에 어떤 책 읽으셨어요? 최근에요. 저는 잠 노바드 사회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보면 군돌라 잉글리슈 쪽에서 이제 작성한 그리고 직업의 이제 소멸, 그다음에 생성, 그다음에 융합이라는 이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실제로는 직업 자체도 이제 대이동이 일어났다. 따라서 한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유목민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 사회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죠. 네. 그 책을 좀 유심히 좀 본 것 같아요. 오 교수님은 어떤 책 읽으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간호사가 책을 냈습니다. 간호대로 네. 가는 길이라는 직업 관련된 책을 좀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추천사를 쓰게 돼서 그 책을 좀 읽었는데요. 요즘엔 청소년들이 이제 간호대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제 멘토로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엮어가지고 그 준비를 좀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이제 본인이 현장에서 한 10년 이상 간호사로서 있으면서 이제 겪었던 어떤 실제적인 스토리들을 좀 담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그걸 제가 보고 봤습니다. 예. 네, 장 기자님은 어떤 책 읽으셨어요? 저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육아 관련 책이고요. 그 전에 읽은 책은 태교와 관련된 책. 예. 그 전에는요? 그전에는 뭐 다양하게 읽었었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최근 거라. 네. 그렇군요. 네. 채은 씨는 최근에 어떤 책? 저는 일단 뭐 전문 서적으로는 한국 선거사라는 책을 읽었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슬럼프에 빠지거나 좀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 항상 읽는 책이 있어요. 바바라 월터스의 오디션이라는 책을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의 뭐 정말 이상향인 분이어서 음. 최근에 조금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 음. 책을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 인상 깊었던 책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책과 기억나는 내용, 뭐 구절 이런 거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제가 한 2000년도 때 이제 홍대에서 지하철 타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지하철 안에 보면 광고판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봤던 문구 중에 하나가 하급자는 자신의 능력을 100% 다 활용하고 중급자는 사람들의 힘을 활용하고 상급자는 사람의 지혜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풍림화산의 깃발이라는 야망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책을 이제 문구를 읽고 그때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 책 제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4일 정도를 똑같은 곳에 똑같이 타면서 그 광고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야망피자라는 책을 이제 알게 됐고, 일본의 전국 시대에 이제 있었던 전략가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이제 풀어내는 네네.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풍림화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람처럼 빠르게 불같이 따르고, 그 다음에 산처럼 묵직하게 네네.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다루는 네. 주제였죠.
네네. 교수님은 어떤 책? 저는 이제 인생 책으로 제가 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비폭력 대화를 읽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뀐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제가 누굴 만나든지 그 추천을 해주는 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이게 MVC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소통 방법이라고 나와서 이제 4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찰하고 그다음에 느낌을 거기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욕구를 발견해서 부탁을 해라.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공감대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렇게 모든 대인관계나 아니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될 때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기자님은 인생 책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군대에 있을 네. 때 좀 많이 읽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한비아 씨 책을 좀 많이 네. 봤어요. 근데 보면서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드는 게 잘 나가던 직업 그냥 하루아침에 사표 내고 나와서 자기가 평소에 꿈꾸던 어떤 세계 네. 일주를 향해 가잖아요. 근데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저는 뭔가를 하려면 항상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직업이라든가 뭐 가정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는데 진짜 용기는 그런 핑계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좀 넘는 게 용기가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이 도전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2권이 있는데 2권 다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음. 하나는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책이라고 네. 그거는 중학교 졸업할 때 교감 선생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네. 정말 지금도 있는데 그 책이 다 찢어졌어요. 제가 하도 여러 번 봐서. 그리고 한 권은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네. 책인데 그 2권에서 제가 그 학부 전공이 국제관계학인데 네.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책에 나왔던 어떤 정치인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정치인인데 그분 전공을 따라가기도 했고요.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책은 필사도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요? 거기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매일이 인연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릴 때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데도 그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 인생 책 성숙했네요. 두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네. 때 인연의 중요성을 깨닫다니. 그거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네. 중학교 때 읽었을 때랑 고등학교 때 읽을 그럼요. 때랑 성인이 돼서 읽을 때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게 지금 되더라고요. 또 읽으면 또 다르고. 네네. 네. 그 2권이 저의 인생 책이에요. 근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책 읽고 이런 걸 굉장히 즐겼는데 책을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즐거웠거든요. 네. 장 기자님은 책의 매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채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네. 어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이런 좀 나아가는 발전적인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네.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 또 하나가 가시곡이라는 책. 네. 맞아요. 제가 굉장히 보면서 슬퍼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네. 제일 많이 네. 울었던 책인데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게 아 진짜 저런 부성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좀 약간은 좀 참 이상했던 생각인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 저런 정도의 부성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보니까 네. 아, 이게 뭐 누구나 다 아빠라면 그런 사랑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성애였구나. 그게 너무 슬퍼서 참 그 슬픈 감정이 아직도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생각만 하면 스토리가 너무 슬퍼서 기승전 육아로. 네. 오 교수님은 책의 매력 어떤 거라고 난 생각하세요? 책의 매력이 그거 같아요. 이렇게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그 파트너.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궁금하거나 부족하거나 알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파트너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친구처럼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때로는 또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는 이런 것 같아서, 지금 책은 좀 친구 같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 곁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소중한 그런 친구 같아요. 네. 네. 조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힘들고 어떤 고민이 있고 할 때는 항상 저는 서점에서 한 3일 정도 이제 계속 뭐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버릇이 있는데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자기의 불씨를 좀 살려낸다라는 저는 불씨라는 이 매력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든 아니면 아까 장 기자님이나 누구 다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책도 그 시기와 또 시간이 그쵸. 지날 때마다 네.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추억, 그 뭉클함 이런 것들이 또 세상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러한 자신만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이 네. 책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채연 씨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 얘기를 안 들으셨나 봐요. 네, 책 생각하시느라고. 네, 저는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책을 보면서 상상하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즐거워요. 좀 공상 같은 거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책을 사서 읽을 때도 있지만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해서 읽을 때도 있잖아요. 네. 1년에 도서관 많이 가시죠? 아이들 때문에라도. 애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아, 않지만 그래요? 네. 일단 뭐 저는 뭐 한 달에 한 4-5번 많이 가시네요. 네, 네. 일단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일단 가서 뭐 저 해야 될 뭐 연구 자료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문헌 정보 좀 찾아내고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애들 좀 데리고 이제 미디어 시청각 자료를 좀 보여주는 이런 구조로 해서 좀 찾아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책을 가면 책 같은 걸 빌리지는 않아요. 네, 저는 원래 책을 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그래요? 분석하고 할 적에는 몇 권씩 이제 빌려 갖고 오는 거지만 그 관련된 문구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책을 이제 사서 소장하는 형태다 보니 이제 책을 그렇게 많이 빌리지는 않지만 가서 좀 보고 네. 예, 많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도움되는 자료들을 찾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느 정도나 하세요? 저도 도서관에 가는 용도는 거의 이제 뭐 많이 갈 때는 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텀이 또 길어지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강의 준비라든가 논문 관련된 것들 찾아볼 때 내가 이제 저기 서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좀 가는데 아니면 집중할 때 가는데 저도 이제 책을 이렇게 사서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읽은 책은 갖고 있고 싶어하는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빌려보진 않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빌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반납을 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는 보통 제 일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좀 많이 이용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장 기자님은 많이 가시나요? 이게 참 육아? 직업의 특색이 나오는 게 네. 저는 뭐 책을 네. 대출하거나 이래서 갔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네. 저는 도서관 개관하니까 개관식 기사스러워. 기사스러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행정 담당할 때 특히나 네. 이제 요즘에 특히 지자체에서 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도서관 많이 짓거든요. 다양한 형태. 네. 그래서 무슨 도서관 개관식, 맞아요, 뭐 맞아요. 취재 요청 이래가지고 가보긴 거기서 했는데 행사하고 있는 게 저예요. 거기서 강의하고 있는 게 접니다. 책을 빌리러 갔던 건 좀 오래됐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요즘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국회 도서관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자료 얻기가 쉬운데 예전에는 논문 자료를 볼 수 꼭 있는 그 곳이 가야 없어서 되니까. 네. 매일 그 신분증 맞기고 정말 그 번호 기다리면서 내 책 언제 나오나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저는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의 꿈이 그 집안 가득 책을 채워놓는 게 꿈이는데 자꾸 사람들이 제 책을 가져가요. 놀러 와서. 그래서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빌려서 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헌책방을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거 남들이 보던 거 손때 같아서 싫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깨알같이 써놓고 써놓은 그게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또 이런 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나 헌책방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가끔씩 거기서 돈 나오면 기분 좋은데. 그런 적은 없네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없네요. 네. 네. 도서관에 가면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안정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 도서관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힐링인 것 같아요. 힐링이 요즘에 가면 좋은 게 도서관에 가서 분위기가 안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실 차 한 잔을 마시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랑 뭐 카페나 쇼핑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도서관에 또 함께 가는 그런 부분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뭔가 집중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좀 맞아요. 매력적으로 맞아요, 느껴지는 그런 약간 이미지?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는 좀 아니라 복합적으로 내가 나를 좀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좀 중요한 공간으로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도서관의 뭐 매력. 비슷할 것 같은데 도서관 하면 정숙이라고 써있잖아요. 왠지 좀 그렇게 되는 내 자신도 그렇게 되는 분위기 네. 좀 차분해지고 네.
정리정돈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도서관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극도 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정말 이렇게 연령대가 나이 많으신 맞아요. 분들부터 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그 시험을 준비하고 뭔가 네. 자격을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사실 자극제도 좀 돼요. 맞아요. 네. 조 박사님. 뭐 저는 약간 풍요로움, 이제 안정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진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닌데 괜히 가보면 뭔가 내 거가 될 것 맞아, 같고 맞아요. 뭔가를 배우고 나올 것 네네. 같은 이러한 이제 풍요로움 그리고 내가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정감 이 두 개가 네. 도서관의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따라요 책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정숙하고 안정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책과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도서관을 움직이고 더욱 빛나게 만드는 직업 사서. 사서는 도서관의 책들을 관리하는 기본 업무부터 다양한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정보를 분류하고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직업이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고 또 예전과는 다른 역동적인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사서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 분야의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해야 하죠.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는 직업 사서. 과연 우리는 사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서 자격증과 취업 정보 이야기.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만나볼 직업 바로 도서관 사서입니다. 도서관을 지키고 또 도서관을 움직이는 직업이죠.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전에 그 사서라는 직업,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서라는 것은 한국직업사전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적, 정기 간행물, 시청각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 정리,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라고 명시가 좀 되어져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수행 직무를 제가 한 5가지로 좀 추려보게 되면요. 소장 자료와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정보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장서를 평가하고 자료 선정, 도서나 구입, 장서 관리 및 폐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구입한 도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서원부를 정리하고요. 네 번째로 도서의 대출, 열람, 반납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경영, 조직, 인사, 예산 및 건물 시설 등을 관리하는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보통 사서 하면은 대출해주고 이 그렇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그러면 있네요. 이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한 5가지가 더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프로그램 기획부터 네네. 평가까지 다 들어가게 네. 되죠. 그럼 사서와 관련된 뉴스들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다양하게 나와 있었는데 크게 2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홍보하는 어떤 홍보성 기사, 네. 그리고 사서와 관련된 약간 시사성 있는 기사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홍보성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들은 이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나 양성 과정, 그리고 각종 지자체에서 사서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연수 등을 열었다라는 어떤 직업과 관련된 혹은 네네. 뭐 직업에 관련한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고요. 시사성 있는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고 하면 좀 약간 어둡습니다. 사서 근로자 수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기사였는데요. 네네. 사서 한 명당 담당하는 인구가 약 2만 명에 달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대출과 열람 업무
만을 감당하기에도 좀 힘들다, 버겁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리기 힘들다라는 기사였는데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시 일선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중에 법이 정한 사서 채용 비율을 지키는 도서관이 한 곳도 없다라는 네. 조사 결과도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어떤 그런 뉴스였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도서관 역사를 7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외형은 커졌지만 콘텐츠를 운영하고 꾸려가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중매체에도 사서가 등장을 하죠. 우리 유명한 거 있죠. 오겐키 데스까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대답을 뭘로 하셔야 돼요? 아타시가 겐키 데스. 아타시아 켄키 데스 하잖아요. 그거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로 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러브레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직업이 이제 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장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좀 메인이 되고요. 또 하나의 또 사랑의 매개체로 연결되는 이유도 이제 책이 또 매개체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서관 사서와 관련된 어떤 도서관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직업적인 부분이 이렇게 매개체로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한편의 멋진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네. 보통 영화 속에서 이 사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직업의 의미보다는 어느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어필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서 직업에 대한 그럼 사회적인 시선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이미지 자체는 조금 뭐 긍정적이고 네. 밝은 네. 이미지일 수 있는데 사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는 게 그렇죠. 저희들이 네. 사실입니다. 뭐 아까 저희들이 뭐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전에는 뭐 단순히 대출 반납만을 담당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도서관의 어떤 큰 틀의 기획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어떤 직업인 만큼 네. 어느 정도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보입니다. 네. 네. 이 사서라는 직업이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일단 뭐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오래된 이러한 이제 직업군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통이 워낙 오래됐죠. 그리고 실제로 대우 및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고용 안정성, 그 다음 직업 평가 편에서도 굉장히 높은 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단순 책 이제 사무 관리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식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사서 제도를 잠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페셔널과 이제 서포티브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등급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대해서도 한 5가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서라는 직업이 거의 교수급하고 동일한 네네. 구조로 해서 뭐 안식년이라든지 정년 보장 모든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 강의를 통해서도 그 관련된 사서들을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협회 미국 부분에서도 거의 석사 박사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대우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제 4년제 같은 경우 이제 학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뿐 아니라 전문대학 뭐 사서 교육 이러한 부분들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대학원 과정에서만 이제 사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엄격하게 제도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게 이제 일본의 이제 사서 제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이제 학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좀 부여하고 그 관련해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정규직 비율보다는 비정규직 이 비율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 기자님이 이제 이 조사를 했잖아요. 도서관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사서에 대한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시급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테마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직업 관련 키워드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사서 관련 첫 번째 선정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궁금하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 전체 테마 분석을 했을 때
미리가 궁금하다가 언급이 됐습니다. 왜 궁금하다가 나왔을까요?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이제 직업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네. 그다음에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사서가 되기 위해선 어떤 또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준비 관련된 것부터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비전이나 전망에 관련된 이제 궁금증도 상당히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서관을 이용할 때 사실 이제 메인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자료가 그쪽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용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격이라든가 뭐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다양한 이용에 관한 같은 것도 이제 정보가 많이 궁금한 부분들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직업에 대해서 궁금할 때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냐? 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공공 직업을 이제 알려주는 실질적으로 한국 직업 사전 이쪽 말고는 실제로 이제 다 민간으로 보셔야 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업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과 이제 공공기관에 이 두 개로 그냥 구분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 직업 사전,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커리어넷. 모든 것들이 이러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간편하게 그냥 얻기 위한 거와 전문성으로 가지고 자격 제도와 미래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직업 사전을 참고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이 방송을 통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관련돼서 직업들이 워낙 한 10,000개 이상 되니까 그거를 매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그룹별로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한 2002년도, 2008년도, 10년도 이렇게 좀 오래된 이러한 직업, 업데이트가 안 된 직업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사 연도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에 관련해서 직업 정보의 최신성, 그다음에 유효성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 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직업상 검색을 먼저 합니다. 네. 검색을 먼저 해서 이제 최근에 뉴스들을 좀 봐요. 예, 뉴스들의 직업이 어떤 형태로 언급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보통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 보고, 그다음 그거 관련돼서 이제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실전적인 부분을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은 전화를 걸게 되죠. 예, 전화를 걸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은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 4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좀 저는 알아보는 경우가 많고, 아까처럼 그 정보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오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알아보는 것들도 상당히 좋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자료가 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으로 직업에 대한 부분 정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도. 네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재한 박사님을 찾아가는 거죠. 네. 혹시나 본인을 아시는 분들은 조재한 박사님께 전화를 해서 찾아가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지하게. 네. 굉장히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하네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좋은 방법은 한국 직업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 검색 너무, 그러니까 뭐 처음에 참고하기에는 좋지만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너무 거기에 맹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정보의 깊이가 얕거나 네, 좀 잘못된 정보가 경우가 잘못된 많고.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하는 정도는 뭐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고 주재한 네, 박사님을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떻게 정보를 확인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했고 절실했어요. 이 마케팅이 절실했고요. 제가 이제 학연 지원 혈연이 없는 곳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했고,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어떤 현실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거고, 또 그 매개체 안에 또 사람이 또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나온 이제 노하우나 비법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개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장 기자님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약간 정보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니 지금이야 저 정말 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나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근데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경솔했습니다. 오늘도 아니, 사장님은 안 보고 계신 네. 거죠? 네. 아니 맨 처음에 사실은 좀 더 깊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약간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막 해서 취업을 했는데 네. 기자라는 직업이 사실은 돈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가 저한테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약간의 정보의 오류가 네. 심각하게 작용을 해서 지금은 좋으시죠? 아 지금은 네, 물론 그럼요. 제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도 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네. 회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사실 생소했던 직업일 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후반 때 이제 느꼈던 거죠.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직업이라는 게 과연 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직업명이라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회사명이 없어지면 나는 단지 어떤 직업명으로 부를까?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죠. 네네. 그냥 부서가 있으면 부서명을 부르지만 부서마저 없어지면 직함도 없어지면 내 직업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고민을 좀 시작을 하다가 이제 국내 관련된 이제 뭐 국내외 한 10군데 정도를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좀 컨택하고 만나고 다니다가 이제 이 직업이라는 분야를 이제 알게 됐고요. 이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 당시 때 아주 생소했죠. 그 직업을 그렇죠. 공부한다라고 네네. 하면 무슨 소리냐, 회사 다니면 직업이 있는 건데 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죠.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직업을 한번 가져보는 이 브랜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 분야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어요? 아까 말한 제일 먼저 교수님들 했던 거는 찾아다니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일단 국내에 거의 계신 교수님들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또 해외에서는 이런 거를 했을 때 과연 이 연구 전통적인 학문이냐 아니면 새로 생긴 이제 신설의 복합 학문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 따지다 보니 네. 결국은 전통적인 학문이라보다는 실질적으로 복합 학문이고 뭐 심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다음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아울러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오늘도 역시나 저는 좀 현실 밀착형, 훈훈한 네. 차이가 큽니다. 신 씨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일단 TV에서 맨날 봤고요. TV 틀면 나오더라고요, 직업이.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터넷 이런 게 없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음. 지금도 제 그 책장 하나 가득 아나운서와 관련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 직업인들의 특강을 정말 다 찾아다녔어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특강이 요즘은 더 많잖아요. 네. 꼭 그런 데 가서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보다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좀 유명한 아나운서들을 제가 어디서 보겠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고 나중에 인터넷이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부터는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그 아나운서들한테. 그리고 방송국에도 찾아가고 만나주더라고요. 그렇죠. 답변도 주고 그러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가장 또 쉽게 그리고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도서관과 책이기도 할 그럼요. 거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궁금하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도서관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사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이제 8회 연극이 됐습니다. 예. 사서와 도서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 저도 그래서 1위로 생각을 네, 했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도 우리가 이제 앞서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사서 하면 당연히 이제 책과 도서관이 있는 곳이 연상될 수밖에 없고 이제 장소적 개념이 좀 강한 거죠, 사서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이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서가 주로 일하는 직장이 또 이제 그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도서관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국공립도서관부터 이제 뭐 테마 도서관, 컨셉 도서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쇼핑몰하고 또 도서관이 만난 이런 것도 이제 맞아요. 최근에 오픈된 네네.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사서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소명이나 봉사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어느 곳에서 또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또 사서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도서관 중에서도 어떤 도서관을 선택해서 일할 거고 어떤 부분을 좀 특화해서 가져갈 건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연관으로 네. 연계가 된 걸로 보입니다. 특화된 도서관이 있다고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 중에 특화 도서관 10곳을 네.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특화된 도서관들이 많이 있었고요.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파주 가람 도서관은 클래식 음악 전용
공연장을 갖춘 국내 최초의 네. 도서관입니다. 거기 저도 한번 열람실에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열람실에는 오디오 플레이어 그리고 헤드셋 등이 갖춰져 있고요.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CD하고 공연 실황 DVD도 비치돼서 이제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얻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순천 시립 조례 호수 도서관은 이제 주변에 순천 특유의 어떤 뛰어난 어떤 생태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물, 풀, 벌레와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된 도서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마포 평생학습관은 이제 문화 중심인 이제 홍대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제 미술, 디자인 등 예술과 관련된 자료들이 어떤 비치되어 있는 특화 도서관이고요. 네. 그 밖에도 뭐 전국적으로 특화된 도서관들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도 특화된 도서관들이 있지만 또 해외에도 유명 도서관들이 있죠. 네. 해외에서 가장 큰 도서관 어딜 것 같아요? 가장 큰 도서관요? 네. 가장 큰 도서관 어딜까요? DC? DC? 워싱턴 DC. 예. 워싱턴이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맞다는 의미죠. 맞다는 의미예요. 네, 미국 워싱턴 DC 맞죠? DC에 있는 네. 미국 의회 도서관입니다. 아, 예, 네네. 맞다는 의미예요. 근데 너무 한 번에 맞추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거죠. 당황한 거죠. 그래서 약간 제스처가 어디였더라? 아니라 DC인데 워싱턴 DC. 네, 약간 워싱턴 스타일로. 예. 네, 그 소장한 모든 도서를 꺼내서 줄을 세우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약 1000km 정도의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그 명언까지 있어요. 세상이 멸망해도 미국 의회 도서관만이 건재하면 문명을 재건하는데 시간 문제다. 예, 그 정도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자료들이 다 있다는 건데 네. 1억 8천만 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책들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 이제 영화 필름부터 사진, 지도, 뭐 악보, 음반뿐만 아니라 단순한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모든 기록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그 소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6.25 전쟁 때 미군이 그 수집한 북한 자료 관련된 것들도 1만 점도 있는 것으로 이게 나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외 좀 특이한 도서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영화 해리포터 보셨죠? 네. 네. 그 해리포터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일랜드에 트리니티대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안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해리포터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되게 유명해졌기도 하고 20만 권의 이제 오래된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 좀 나오는데 거기가 하나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왜 예전에 우리 최초의 글을 기록하고 네, 있던 네. 곳 있죠. 네. 그곳에 이제 500만 권. 500만 권의 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 예술의 가장 귀중한 작품으로 꼽히는 켈스에서라고 그것이 이제 켈트족의 한 수도승이 1200년 전에 쓴 복음서예요. 이제 이게 여기에 또 보관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되게 유명하고요. 각 나라별로 가장 큰 도서관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가도서관이 있어요. 네. 거기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국립도서관. 네. 네. 이렇게 해서 나라별로 가장 큰 도서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행하실 때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하실 맞아요. 때는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립니다. 규모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해외 도서관은. 네. 그렇죠. 부럽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는. 네, 두 번째 키워드 도서관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바로 조용하다입니다. 사실 이제 사서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사서들의 주요 이제 그 근무지인 도서관으로 이제 긍정, 부정, 테마 분석을 했는데 이 네. 이외에 이제 조용하다가 언급이 좀 됐습니다. 도서관과 조용하다. 뭔가 좀 이렇게 연결은 되네요. 그렇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용한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정숙해야 되는 이제 에티켓 중에 좀 하나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하던 뭔가 자격을 준비하던 공부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서 최대한의 집중력을 좀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서관과 연결돼서는 이 조용하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좀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서들의 업무 중에 또 하나죠. 네. 그렇죠. 너무 뭐 소란스럽거나 그다음에 도서관 내에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불필요한 행동 때문에 계속 자주 자리를 이석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관리하는 하나의 업무도 사실 도서관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네. 도서관 말고 또 조용해야 되는 곳 어디 있을까요?
뭐 영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화관 도서관과 영화관이 조용한가요? 영화관도 다른 좀, 사람한테 피해 예, 주는. 조용하게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에티켓 면에서. 네, 박물관도 박물관도 있고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도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일단 근심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어디요? 해우소. 화장실. 우리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이 조용해야 하는군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한 책도 읽을 수도 옛날에 이제 이런 화장실에서. 부분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네네. 책을 옛날에는 화장실 갈 때 항상 책을 두고 맞아요. 가서 그 책을 읽고 조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아시죠? 생긴 건강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아이, 그다음에 그렇죠. 또 조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가끔 때론 너무 조용하면 약간 좀 난감하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주말에는 노트북 가지고 이제 카페 가갖고 작업을 좀 하는 성향이 있는데 네. 이제 카페 전 작업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는 카페는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그쵸. 조용한 곳을 골라서 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보통 다 노트북 갖고 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갤러리 같은 데서 좀 맞아요. 조용했으면 좋겠는 게 특히 이제 요즘에 전화 통화를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 전화에 대한 매너가 좀 지켜지면 웬만하면 조용한 것들이 좀 나아지고 또 친구끼리 갔을 때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느 곳에 가든 네.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그리고 전철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전철. 또 우리 장기단이 많을 것 같아요. 조용.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화관 뭐 다양한 데 많은데 요즘은 특히나 이제 좀 조용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뭐 전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철에서도 가끔씩 그렇죠. 진짜 크게 통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분이 나랑 통화하는 건지 내용을 그분의 다 알 사생활을 정도로.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냐면 난감할 그분이 이야기를 해보면 상대방이 안 들릴까 싶어서. 아니 그렇게 크게 가장 안 해요.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요즘 이어폰으로 블루투스로 통화하시는 분 있잖아요. 혼자 막 중얼중얼 거려가지고 혼자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그런 경우가 많죠. 길을 맞아요, 걸어갈 맞아요. 때도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좀 이상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보면 나중에 이어폰 꽂고 있는 경우 있고 옆에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혼자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 경우도 공공장소에서는 좀 네, 조용할 그렇죠. 필요가 맞아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 같은 거 하거나 뭐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좀 시끌벅걸하면서, 그런 경우가 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조용하면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특히 그런 좀 청각에 제가 약간 예민해서 네. 시계 소리 이런 거 발자국 소리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좀 책을 읽거나 하거든요. 혹시 네. 어떤 분위기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세요? 저는 예전부터 독서실은 좀 잘 안 갔어요. 칸막이 있는 곳은. 약간 오픈이 돼 있고 열람실 종류 있잖아요. 오픈 테이블에 다 같이 공부하고 서로 자극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도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는. 예전에 약간 오픈형의 이제 도서관 부분에서 공부하는 거를 좀 즐겼죠.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칸막이 도서관 독서실 잘 갔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딱 이렇게 공부에 집중되는 게 굉장히 잘 됐는데 지금은 좀 오픈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채연 씨랑 마찬가지로 저도 좀 멀티로 합니다. 그래서 뭐 네. 예를 들면 카페를 자주 가는 이유도 이제 시끄러운 거 시끄럽고 음악은 맞아요, 음악대로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근데 쉐일에 그냥 집중한 거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할 때도 TV 켜놓고 해요. 저도. 네, TV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러면서 또 이걸 하고 네.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제 일을 좀 진행시키는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좀 그것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백색 소음이라고 맞아요. 많이 네,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많아요.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엔 저도 저 공부가 되나 싶었는데 저도 요즘에는 뭐 일상, 직업 특성상 뭐 카페 가서 뭐 기사 마무리하고 이럴 때 많아서 네. 가서 보면 실제로 잘 되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는 좀 백색 소음이 있는 곳에서 하는 편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조용하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부분부터 볼게요. 사서 초기 수입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서 맨 처음에 직업 현장에 뛰어가서 받게 되는 월급 한 15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중하 평가 시간입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는 사서라는 직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상중하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서라는 직업 고용 안정성부터 평가해 볼까요? 예, 일단 사서의 고용 안정성 측면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뭐 사서 일자리, 즉 도서관들이 지금 이제 이색 도서관부터 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생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라는 수가 한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뭐 수요가 늘어난다 하지만 그에 관련해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율이 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정규직으로 만약에 일자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고용 뭐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해 그 비해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다음 시간제, 파견직이 워낙 또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무직 채용하는 것 대비 사서분이 뽑는 비율이 0.9, 1.2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율이 이제 많이 떨어졌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네, 중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서의 고용 안정성 중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직업 전문성 어떻게 평가할까요? 직업 전문성은 사실 이제 정적인 도서관의 단순 업무에서 지금은 이제 문화와 공간과 지역 소통에 대한 통합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따라서 요구하는 전문성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획력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부분들을 통합해서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어떤 도서관에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특화돼서 요구되는 능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했을 때 직업 전문성은 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중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고용 평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고용 평등 측면에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분의 비율로 보게 되더라도 남성이 한 2, 여성이 이제 한 8 정도의 이제 비율을 가져가는 부분이고 그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이제 주종 직업으로서 또 여성분들의 또 뛰어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이제 멀티 플레이어의 이러한 이제 장점을 다 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가 보는 도서관장님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다양해지고 여성분들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고용 평등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에 관련해서는 상으로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평등은 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무 여건은 어떻게 볼까요? 예, 근무 여건은 일단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어떤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시간적인 부분은 근무 시간이 사실은 좀 규칙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환경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강도라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렇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뭐 심한 편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근무 여건을 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은 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의 네. 평가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사서를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2가지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오 교수님부터 핵심 키워드 2가지 적어주시죠. 저는 2가지로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가장 많이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령층도 전 연령층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계속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면 상당히 좀 힘들게 직업적으로만 버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좋아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가 첫 번째 좀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성격이 좀 밝고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요. 2번째는 이제 IT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단순하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받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나 소통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IT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여성분이라면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기의 위치나 특화된 부분으로 좀 사서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2가지를 좀 같이 겸비하고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비스 마인드와 IT 능력 2가지로 적어주셨고요. 조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네, 저는 첫 번째가 이타심,
3으로 이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차피 지역 주민도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할 때 실제로 처음에 오면 낯선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주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봉사, 그다음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타심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서에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지런함. 일단은 뭐 전산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모도 커지고 아담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책만 뭐 열람하고 정리해주는 이런 정리하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것들은 요즘 또 기계들도 많이 발전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편안하게 항상 제자리에 그 다음에 뭐 연체가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 항상 그 부분들을 정리정돈해 줄 수 있는 이 부지런함이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서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타심과 부지런함 두 가지로 적어주셨습니다.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정하셨나요? 예, 저는 첫 번째로는 진취를 뽑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침착을 뽑아봤는데 저희들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들이 특화되거나 이색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만큼 사서가 어떤 해야 되는 역량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진취를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 침착은 이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어떤 직장 분위기랑 네. 어떤 근무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이란 특성 자체가 약간 침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침착한 여성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두 번째로 침착을 꼽았습니다. 네, 진취와 침착 두 가지 키워드 정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사서 직업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시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 교수님은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해외처럼 도서관이 그렇게 많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또 사실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정도의 또 독서 강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세 시대와 맞물려 갖고 평생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거에 대한 플랫폼이 중요하게 지역에서 도서관으로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문헌 정보라든가 기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확대돼 갈 수 있는 좀 부분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책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져서 IT와 접목해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사서를 시작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을 좀 곁들여지고 그다음에 책을 또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곁들여진다면 한 번 정도 꼭 그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계속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도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취감이나 진취력이 좀 높은 사람들이 좀 도전을 한다면 훨씬 더 이 직업에 대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평점을 4점으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네. 1점은 만족도로 채워가는 네. 걸로. 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일단 도서관이라는 게 어찌 보면 시, 군 뭐 부분에 지자체마다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그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수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맹점을 또 갖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뭐 도서관들이 뭐 한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책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체로서의 또 문화를 알리고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문화로서 이루어지고 도서관들끼리도 협업 시스템이 이제 워낙 또 잘 맞춰져 있는 이 구조를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성을 이제 확대시킨다면 이런 사서의 역할이 어찌 보면 전통적이다라는 인식에서 새롭게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희망차고 미래적인 이런 기계가 우리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아주 중심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직업으로 가져가는 평에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장 기자님은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은 많은 저희 뭐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그 수요의 어떤 모습이 다양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전문성을 좀 갖춘다면 근무의 지속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늘고 있지는 하지만 그게 좀 안정적이지 못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의 도전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층과의 어떤 경쟁에서 좀 치열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네.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셔서 오늘은 굉장히 네, 점수가 일치를 그러네요. 했습니다. 네. 사서라는 직업 정말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직업입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서비스를 하는 직업인데요. 특히 여성들이 이 직업에 굉장히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화요일, 수요일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사서 관련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하고 또 취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